요즘 외국에서 한국에 오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회의장보다 먼저 조선소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더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잠수함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한 곳만 봅니다. 뒤쪽 추진부입니다. 왜일까요? 잠수함의 진짜 비밀은 엔진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결국 소리로 잡히고 그 소리가 추진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만 보겠습니다. 세계가 왜 한국 조선소로 몰리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왜 핵추진 잠수함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는 좋은 배보다 빨리 나오는 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긴장이 길어질수록 무기 경쟁의 기준은 성능에서 생산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최신 기술이야 어느 나라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량을 뽑아내고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군함은 공정이 길고 부품이 많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곧 전력이 되고 이 생산력을 가진 나라가 시대의 답이 됩니다. 한국 조선이 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면을 현실로 바꾸는 속도가 다르고 물량을 전력으로 바꾸는 능력이 다릅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력은 가지고 있다로 끝나지 않고 돌리고 정비하고 수리하면서 제때 돌아가야 완성됩니다. 그럼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3배만이 아닙니다. 지금 굴리는 함정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 고위 인사들이 한국 조선소를 직접 찾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약이 움직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미 해군 함정 정비 MRO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고 정비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한국이 신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는 아무나 못 맡습니다. 함정의 상태와 운영 정보가 걸려있기 때문이고 그걸 맡긴다는 건 실력을 넘어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단계 더 앞을 봅니다. 한국은 미국 바깥에서만 돕지 않고 미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왜 무섭게 느껴질까요? 한번 들어가면 단순 하청이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그 신호입니다. 한국 조선이 미국 조선 생태계 안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선은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국가의 힘을 만들고 유지하는 전략 뉴스가 됩니다. 이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눈이 아니라 귀로 싸우고 잠수함을 찾는 핵심은 결국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어디서 들킬까요?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는 순간입니다. 각 잠수함은 고유한 소리 패턴을 가집니다. 바닷속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찍히면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진부가 중요합니다. 추진부는 소리의 출발점이고 추진부에서 새는 소리는 곧 위치와 방향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에서도 추진부는 끝까지 가립니다. 정보 자체가 무기이고 잠수함 전력의 마지막 줄은 결국 조용함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면 전력입니다. 시끄러우면 표적입니다. 이 조용함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이어집니다. 디젤 전기 잠수함도 강하고 AIP가 붙으면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추진은 여기서 움직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왜 핵잠은 상대가 제일 싫어할까요? 상대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은 전력 운용의 제약을 크게 줄여주고 그 결과 작전이 더 길게 이어지기 쉬워지며 속도와 기동의 선택지도 넓어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핵잠은 무기라기보다 전략이 됩니다. 핵잠은 단순히 큰 무기가 아닙니다. 바다의 규칙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잠의 벽은 원자로 하나가 아닙니다. 진짜 벽은 조용함이고 그 조용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숙성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핵잠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가 만들어내는 진동과 소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출력이 커지면 진동이 생기고 진동은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은 저주파로 퍼지는데 저주파는 바다에서 멀리 가기 때문에 핵잠은 강할수록 동시에 더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핵잠 강국들은 진동 격리와 소음 제어에 모든 걸 겁니다. 이건 단기간에 못 쌓고 데이터가 쌓이는 나라가 강해집니다.
추진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같습니다. 추진 소음은 공동화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생기는 기포 소음이 탐지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공동화 조건을 낮추고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제트 같은 구조가 정숙성 논의에서 자주 나옵니다. 흐름을 정돈해 공동화 조건을 낮추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은 분명히 긋겠습니다. 한국이 펌프제트를 실전 잠수함에 적용했다는 확정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진부가 정숙성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추진부를 잡는 나라가 잠수함 판을 잡고 한국이 그 끝을 향해 가는 건 자연스럽고도 무서운 흐름입니다. 한국이 빠른 이유는 민간 산업에 있습니다. 한국은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계속 쌓아왔습니다. 조선은 정밀 제작이 기본이고 플랜트는 회전기계 진동을 잡아야 안전이 나오며 반도체 장비는 미세 진동이 곧 불량입니다. 이 축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수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럼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뭘까요? 바로 기술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실물로 바꾸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쌓는 나라를 넘어 기술을 실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도면이 아니라 현실로 꺼내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장벽도 봐야 합니다. 핵잠은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료와 규정과 외교가 함께 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관문은 뭘까요?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 관문을 넘는 순간 감시와 추적의 시간표가 바뀌고 바다에서 주도권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은 이 한 줄로 끝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 조선소에서 전력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잠수함 전력의 답은 조용함이고 그 조용함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가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